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AS 로마와 제노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6위의 로마입니다. 딱 기대치 정도만 하고 있는 시즌인데요.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강약 약강의 색채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권 사수를 위해서는 잡을 팀들을 확실히 잡아줘야 하는데 하위권 상대 성적은 좋습니다. 제노아를 상대로 승점 3점은 유력한데요. 감독이 무리뉴라 버스 세우기가 주요 전술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탈란타를 상대로 4득점, 유벤투스를 상대로 3득점을 하는 등 공격적인 전술도 제법 사용하는 편입니다. 에이브러햄이 골대만 조금 덜 맞췄어도 지금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 있었을 것인데요. 찬스를 놓치는 감은 있지만 주포 에이브러햄의 골 감각이 좋아 제노아를 상대로 다득점 이상의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수비력은 문제입니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승점 3점을 노리지만 홈 12경기 12실점은 인상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강약 약강이라 상위권 팀들에게 다실점 패배를 많이 당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17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4경기 1실점으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위 제노아를 상대로는 무실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장자는요, 다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9위 제노아입니다. 리그 3라운드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꼴찌인 살레르니타나도 3승은 했지만 제노아는 리그 1승입니다. 사실 살레르니타나가 한 경기를 덜 하고 승점 3점 차이라 사실상 공동 꼴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로마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죠. 득점력은 확실히 문제인데요. 부상으로 제법 결장 기간이 긴 크리시토가 팀 내 득점 2위에 올라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번에도 크리시토가 결장 예정이라 데스트로의 득점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데스트로도 최근 10경기에서 득점이 없는데요. 그나마 측면에서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캄비아소도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무득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아탈란타전을 제외하고 모두 2실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기용되며 라인업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팀 조직력 저하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을 점유하는 능력이 떨어져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잦죠. 기대 실점 대비 실점도 리그 1위이고요. 수비가 실점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실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조직력으로 로마를 상대하기는 무리입니다. 대량 실점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는요, 크리시토 선수, 로벨라 선수, 캄비아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가 가볍게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로마의 다득점 승리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 핸디캡을 걸어도 로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5오버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에이브러햄의 결정력도 그렇게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제노아가 득점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오버를 선택하면 로마 혼자 오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복이 있는 결정력으로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힘들죠. 로마 승, 로마 핸디 승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7위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지난 시즌 9위로 승격팀의 돌풍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힘든 전반기를 보낸 현재는 강등권이죠. 15위와는 3점 차이지만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승리가 없어 팀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상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주전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33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했는데 30명을 넘는 팀은 슈투트가르트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팀의 조직력과 전술 안정성이 많이 불안정해졌죠. 감독이 나겔스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압박에 중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와타루가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안톤도 공격적인 본능 때문에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홈에서도 무실점 경기가 없을 만큼 실점률이 심각한데요.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공격진은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이 마프로파노스의 4골입니다. 득점 2위도 수비 캠프고요. 공격진에도 마무르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대표 차출이 있고 결국 믿을 선수는 페르스터이죠. 하지만 페르스터도 3경기째 골이 없으며 5경기째 득점이 없는 팀도 지원 사격을 해주기는 무리입니다.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장자는요, 나르티 선수, 마무루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9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10경기 치를 때만 하더라도 15위로 추락했지만 지금은 9위인데요. 분데스리가 순위표 특성상 하위권과의 승점 차는 적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중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기세가 꺾인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도 선전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고민은 실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3경기밖에 없습니다. 감독조차 이를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실점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후반기 때 이를 보완했는가가 귀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리그 3경기 6실점으로 아직 실점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우측이 너무 빈약한 것이 흠인데요. 트랍이 팀 내 최고 평점인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도 실점 확률은 높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코스티치와 보레, 특히 코스티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위협적인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항상 상대편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측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 기량으로 찬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보레는 골 결정력에서 약점이 있기는 하나 스프린트와 많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 라인을 누르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슈팅 전환율이 더 높아지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터라 득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결장자 선수는요, 아케 선수, 일잔케르 선수, 바르코크 선수, 카마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아직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력이 제 궤도를 돌아왔다고 보기는 힘들죠. 상대 전적과 득점력에서도 프랑크푸르트가 우위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득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슈투트가르트가 무득점이 유력한 만큼 2.5 언더의 스코어가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승 2.5 언더가 가장 유력한 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인츠와 호펜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0위의 마인츠입니다. 그로이터 피르트에게 1대2 패배를 당하며 기세가 꺾였죠. 포칼과 친선전을 포함하면 3연패 중입니다. 그러나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호펜하임과의 승부에서도 대등한 승부는 가능할 것입니다. 3백 기반의 전술로 거칠게 수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파울, 인터셉트 수치가 리그 1위입니다. 덕분에 홈 실점률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양쪽 윙백들이 모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비드머가 측면 수비와 공격 지원 두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실점 이하의 실점으로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홈에서 좋은데요. 수비적이지만 오히려 공격 진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죠. 홈에서는 롱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빠른 템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재성 같은 공격 자원들도 많은 활동량으로 최대한 골대와 가까운 곳에서 공을 탈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브루카트의 무득점 기록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걱정거리인데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득점에 그치고 있어 이번 경기도 다득점은 어렵겠습니다. 결장자는요, 코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7위의 호펜하임입니다. 순위를 올리고 싶은데 오히려 리그 2연패로 페이스가 한불 꺾였죠. 다음 리그 경기는 마인츠 원정인데요. 하지만 원정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는 터라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않습니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찬스를 만드는 빈도가 많죠. 경기당 슈팅 개수도 리그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유효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공격진의 집중력은 매우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배부도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이 플러스 1.4로 슈팅 능력이 좋습니다. 크라마리치도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 싸움에 가담하며 리그 1위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득점에 실패한 것이 11월 달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은 유력합니다. 점유율을 높여 수비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원정에서도 점유율 3위를 기록하며 점유율 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원에서 누수가 심해 현재 수비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펜하임 중원의 압박 대처 능력이 좋은데 이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최근 리그 2경기 5실점으로 전체적인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은 어렵겠습니다. 결장자 선수는요, 비카크시치 선수, 그릴리치 선수, 존 선수, 루디 선수, 사마세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펜하임 승리 가능성이 근소하게 높습니다. 마인츠의 수비적인 성향 때문에 홈이지만 찬스를 많이 가져오지 못할 것인데요. 마인츠의 홈 공격력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평균 점유율이 높은 호펜하임이 주도적인 경기를 할 것인데요. 호펜하임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으므로 호펜하임이 근소하게 앞설 것입니다.
마인츠의 홈 수비력을 감안하면 스코어는 2.5 언더가 유력하고요. 호펜하임 승 2.5 언더가 좋은 픽이겠습니다. 다음은 아우크스부르크와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16위의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리그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팀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강등권과 2점 차로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강호를 만났습니다. 승리는 쉽지 않겠는데요. 공격 패턴은 단순합니다. 길게 붙이거나 오른쪽으로 공략하거나 4-4-2를 쓰는 팀에서 투톱의 우측 공격수인 그레고리흐가 최다 득점자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점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팀이라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슈팅 시도가 리그 16에 위치하는 것이 그 증거인데요. 우니온 베를린의 원정 실점을 감안하면 득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한 골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는 내려앉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압박을 많이 가하는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하위권 팀의 압박은 항상 간격 유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고 높은 실점률을 기록 중입니다. 홈에서는 조금이나마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기는 하는데 이 때문에 수비에서 오히려 약점을 보이는 중이죠. 홈 무실점 확률이 11%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전에서도 다실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슈트로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4위의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저번 시즌에는 유로파 컨퍼런스권에 안착했죠. 이번 시즌은 아예 챔스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록 삐끗하면 쭉 떨어지는 살얼음판의 분데리스가지만 최근 리그 5경기 무패로 페이스가 좋습니다. 페이스와 성적 둘 모두 아우크스부르크보다 좋은데요. 고전적인 3백을 사용하는 팀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요. 홈 무실점이 50%인데 비해 원정에서는 10%에 불과합니다. 17위 슈투트가르트와 18위 그로이터피르트를 상대로도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아쉬운 성과죠. 홈이든 원정이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내주는 공간 컨트롤에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투톱의 위력이 좋은데요. 아위니의 피지컬과 크루즈의 침투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투톱입니다. 하지만 휴식기에 네이션스컵으로 이탈한 아위니의 체력적 문제는 변수입니다. 컨퍼런스 리그, 네이션스컵 출장으로 최근 부진에도 약간이나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1에서 2득점 달성인 평이한 난이도입니다. 결정자는요. 반드로 겔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득점력이 좋은 우니온 베를린이 유리하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불안을 이용해서 다득점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도 우니온 베를린의 원정 실점에 대한 공략을 이어가면 한 골 정도 득점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스코어는 2.5 오버 가능성이 높고요. 우니온 베를린 승 2.5 오버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미니 벨레펠트와 뮌헨 글라드바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4위의 벨레벨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따냈는데요. 강등권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승점 2점 차라 안심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뮌헨 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승점은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라이부르크, 그로이터 피르트 2연전에서 연속 2실점으로 특유의 끈끈함이 없어지나 했는데 후반기가 한 달 정도 지나니 다시 감을 찾은 모습입니다. 4-4-2 전형을 주로 사용하는데 후반기 2연속 무승부는 휴식기 동안의 경기 감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뮌헨 글라드바흐 공격진의 부진이 심각하여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특유의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정확도가 높아졌는데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2득점에 성공해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평균 롱볼 전개를 무패 기간에 소폭 줄이나 했는데 프랑크푸르트를 만나서는 77회로 롱볼 전개 빈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전반전에 기선을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상대 수비 불안을 상대로 득점할 가능성은 매우 높겠습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다음 리그 12위의 뮌헨 글라드바흐입니다.
한때 챔스 단골 손님이었고 뮌헨의 천적이라고 불리웠지만 지금은 강등권과 승점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감독 선임으로 시즌 전체를 망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페이스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빌레펠트와의 승부도 쉽지 않겠는데요. 플레아가 극도의 부진에 빠져있고 엠볼로도 부상과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호프만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겠는데요. 결국 방점을 찍어주는 공격수들이 부진해 찬스에 비해 득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1득점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겠습니다. 휘터 감독은 수비 전술 짜는 데는 재주가 없습니다. 당장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감독 시절부터 수비 불안은 늘 따라다녔던 꼬리표죠. 리그에서 3실점 이상이 5번이며 이 중에는 4경기 연속으로 3실점 이상을 했던 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 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원정에서 한 번도 무실점이 없었던 만큼 실점 가능성은 넉넉하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장자는 슈틴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펠트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뮌헨 글라트바흐의 수비 상태가 너무 엉망인데요. 최근 기세도 빌레펠트가 우위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뮌헨 글라트바흐가 대승을 거뒀지만 모두 홈경기였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뮌헨 글라트바흐가 득점에도 실패하고 있진 않아 2.5번은 충족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중 4경기가 오버이기도 했습니다. 빌레펠트 승 2.5오버가 유력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